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인데요. 아시아투데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분계일학 남중지추 김문수 보수진영이 김문수를 환호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군계일학 낭중 지추는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닭의 무리에 학이 한 마리 있는 모습 군계일학과 주머니 속에 송곳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낭중지추라는 말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다. 그는 1970년에서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대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한 그는 서울대 재학 중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1980년 친군부에 의해 수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또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엄혹한 탄압을 뚫고 구로동맹 파업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위장 취업을 통해 노동운동에 뛰어든 뒤 노동운동의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일화를 만들어냈다. 서울 노동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지도위원이 된 뒤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동료들을 한 명도 불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가 장기표와 김문수는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실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그의 현장 중심, 부지런함과 성실성은 빛이 났다. 그의 참모로 있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그는 정말 아랫사람을 조금도 쉬지 않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상 현장 중심으로 달려가고 또 끊임없이 학습하며 아랫사람을 점검하고 오더를 내린다고 한다. 나 김문수인데 라는 일화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서를 점검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23명이나 목숨을 잃은 아리셀 공장의 화재와 7명이나 목숨을 앗아간 부천 모텔 화재 등 연일 계속되는 경기도 지역의 대형 화재 사건을 생각할 때 김문수 위원장의 나 김문수인데 사건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송을 받아도 부족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그의 성실성과 치열함은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이념에 대한 성찰에서도 드러났다. 다른 사람들은 동구권 몰락이 사상 이념 전환의 핑계거리였겠지만 그는 달랐다. 자신이 추구한 사회주의 이념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구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건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확인하였다. 그가 왜 극단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이유도 그의 현장성, 진정성 그리고 치열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모호함보다는 분명함을 추구해왔던 사람이다. 나라가 망했는데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헌재 결정은 인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가 맞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김문수 위원장의 단호한 발언과 태도에 진짜 보수가 나타났다며 보수 진영이 환호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를 두고 허현준 전 청와대 국장은 장판교에서 조조의 10만 대군을 호령하던 장비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심평 변호사는 김문수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당선 후 사무실로 이소선 여사를 초청한 뒤 제가 아직 저 자리에 앉지 않았다며 이소선 여사를 안내해 앉히던 일화를 말하며 그의 진정성을 극찬하기도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선,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재산이라고는 봉천동의 25평 낡은 아파트가 전부다. 공직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했음에도 평빈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1990년대 미스터 클린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잠롱 전 태국 방콕 시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지금 사람들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 국가의 중심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큰 리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세대교체를 통해 젊어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중심을 잡기 위해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경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김문수 위원장이 낭중지추가 되고 군계 일학처럼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분석인데요. 김문수 지금 보수 진영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봉규 TV에 여러분들도 환호하고 계시죠.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 알아요. 김문수 이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댓글들에 환호하는 거 읽으면요, 저도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각오들을 하시죠.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혜성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신드롬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신드롬이라는 거는 이 법치를 살려줄 사람, 이재명 문재인을 감옥 보낼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열광을 했는데 어퍼컷을 날리면서 막 선거 유세하니까 그냥 또 열광하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표를 안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드롬과 때의 그 필요에 의해서 영웅이 이제 나온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 경험이 없는 또 어떤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줄 신드롬, 그게 이제 한동훈이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말로 홈런을 기대했는데 2루타 정도 친 거 조금 아쉽다. 그러나 2루타 잘 친 거죠. 야구에서 2루타 잘 친 겁니다. 근데 기대할 때는 말로 상황에 말로 홈런 딱쓰리 그냥 그런데 그거는 안 돼서 약간 아쉽다. 2루타.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2루타에서 조금 아쉬운데, 이거 그냥 말로 홈런은 안 돼도 그냥 홈런이라도 하나 때려줘라 이랬는데 병살타를 치는. 병살타는 뭐예요? 그냥 혼자만 물러나면 되는데, 병살타는 주자에 나갔던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그냥 아주 보수에 그 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마저 그냥 법적을 깎아내리고 갈등을 벌이고 보수를 찢어버리고 이러니까 병살타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증이 된 믿고 보는 누구 타자 없어? 이렇게 좀 희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엔 혜성같이 나타난 윤석열, 말로 없는 쳐라. 이루다. 그래. 그 정도면 잘했어. 알았어. 홈런이라도 하나 딱. 근데 병살타 이란 자갈 그냥, 자갈 그냥, 자갈.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믿고 보는, 이승엽 타자로 말하면,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 이승엽 같은 타자 없어. 이렇게 옛날에 프로야구 원년에는 백인천, 타율이 4할이 넘었어요. 나오면 치는 거야, 안타. 그런 타자. 고교야구로 말하면 박노준이. 나오면 안타 쳤잖아요. 거기다가 투수까지 잘했어. 웬 빼지, 참, 박노준은. 이런 식으로. 믿고 보는. 축구로 말하면 손흥민. 그냥 믿고 보잖아요. 왜 믿고 봐요? 그냥 어제 오늘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잘한 게 아니고 금년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쭉 손흥민 같은 경우 14살서부터 그냥 천재 축구선수로 유학하고 그 일정은 쫙 봤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고 보잖아요. 이승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보잖아요. 어려울 때도 그 한일전 그 WBC죠. 세계선수권에서 어려울 때 헛스윙 삼진하고 이러다가도 결정적일 때 홈런을 치잖아요. 믿고 보는 거야. 우리가 김문수는 많이 지켜봤잖아요. 여기도 잘 정리했습니다만 도지사 2번 할 때, 삼선의원 할 때 지켜봤잖아요. 경산호 위원장 할 때 지켜봐.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우파는 특히 아스팔트에서 같이 우리와 땀을 흘리면서 아스팔트 광화문에 서면서 그 애국운동 할 때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부정선거를 예를 들어서 청문회해야 된다, 국정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정치권에 몇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빼놓고 나머지 3명이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김민전 의원도 그런 얘기했고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한 번, 2번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와 싸우는 집회 현장에 단골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떤 때는 당신이 마이크 잡고 막 아스팔트에서 얘기한 적도 많지만, 어떨 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를 민경욱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들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봉규 유튜브에서 떠들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연단에 서서 하게끔 하고, 당신은 그냥 맨 앞에 앉아서서 그거를 부정선거, 뭐가 부정선거인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민경욱이
이 부정선거에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거를 듣고만 계신 적도 있어요. 김문수 하면은 대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 부정선거 집회에서 연단에 안 서고 앞에서 그걸 이렇게 지켜본 적도 있어요. 그때 저는 감동을 받고 송구스러웠어요. 김문수 저 대단한 분을 말하자면 통중에 놓고 내가 이게 떠들어도 되나, 이게 주접을 떨어도 되나,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고 저 올라가시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냥 오늘 들으러 왔어. 아주 올라가요. 그렇게 하는 그 진정성, 소탈함.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경청을 하고 메모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또 당신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때려잡아야 된다고 설파를 했어요. 아스팔트에서. 그러니까 지켜본, 믿고 맡길 수 있는 4번 타자. 이제는 챔피언에 등극할 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보수파가 환호하는데 모든 면에 이제 자격이 되는 게 그러니까 믿고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울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이 국정 철학에 옳은지 대한민국에 하는 방향에 어느 게 옳은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좌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경도돼 있어. 이봉규 같은 저 같은 놈은 그냥 무조건 보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좌파는 그냥 무조건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문수 위원장은 저보다 훨씬 넓은 게 좌파를 알아. 자기가 그 좌파였기 때문에. 근데 우파의 우세함, 우파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수가 몇 수 위시죠.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임자고요. 부정선거 안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도 개선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죠.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당신이 부정선거에 안 당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조건이 되냐면요. 이 지금의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한동훈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요. 아스팔트와 뭐 이런 세력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정광훈 목사 아쉬울 땐 찾아와요. 광화문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도 뭐 걸고서 이번에 좀 내가 뭐 최고위원회 나가는데 아니면 당대표에 나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정광훈 목사는 또 심성이 착하세요. 언제. 그러니까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끌어안으십니다. 또.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또 보수우파는 또 그게 논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하고 뭐 같이 뭐 어쩌고 그러면 그때 그냥 연단에 쓰라고 그래서 그냥 쓴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나는 뭐 깊숙이 관여 안 했다든지 이렇게 발뺌을 해. 근데 김문수는 다릅니다. 김문수는 아스팔트와 융합을 하는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의 적임자 아니냐. 이참에 우리가 김문수를 지금서부터 대통령으로 밉시다. 김문수 화이팅. 적임자예요. 믿고 보는 지도자. 가자.